이번 주말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일단 있었고요.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됐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74,0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네. 지금 71,000달러 선으로 되돌려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뭘 봐야 되는지 편집자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나서 한 저녁까지, 그날 금요일 저녁까지는 좀 좋았거든요. 여기 지금 가격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 지금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아무래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결국 이제 협상이 열렸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회담을 했는데, 이게 잘 될 거야 하고 이제 시장이 이제 기대를 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결렬이 됐죠. 토요일 오후 이렇게 결렬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과 이란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우려를 했던 대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핵무기 이 두 개의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컸기 때문에 결국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결렬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유가랑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죠? 유가 지금 104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4 WTI 달러. 기준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난주에 104달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마침 3월 말쯤에 네. 이 가격이 104달러, 105달러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67,000달러에서 68,000달러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4%에서 5% 정도 지금 사실 그때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게 3월 들어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이 한 66,000달러에서 67,000달러 정도 밑으로 웬만해선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버텨주면서 지금 71,000달러 정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해협에서 뭐 돈을 받을 거다 이제 통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면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지금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렇게 음. 보시는 전문가분들도 확실히 있고요. 네. 저번 주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란이 쓸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기대감에 좀 가격에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럽다 하는 점은 지금 후속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군이 오늘 밤 한국 시간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해상 봉쇄하겠다 지금 발표한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 항구는 전부 막아버리겠다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비트코인이 그리고 주요 디지털 자산이 추가 하락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주말에 있었던 협상의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3월 말과 유가는 비슷한 수준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높은 수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꺾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호르무즈 해협 얘기와 이제 핵무기 얘기 두 개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아마 핵무기 거는 미국이 이란한테 너네 핵무기 이제 가질 수 없어. 이걸 시인해. 이렇게 이제 아마 요구를 했을 것 같고 호르무즈 얘기는 뭔가요? 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너네 호르무즈 해협 이란 통제하지 마 이렇게 한 상태고 이란은 종전을 우리가 약속받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네. 이게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상 봉쇄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지금 핵무기 빼고는 다 협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 같은 날에. 네. 그러면서 이거 사실 앞으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뒤에서는 이란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란 측에서도 비슷한 날짜에 또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요. 네. 네. 첫 회담부터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 추가 협상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비록 미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또 뭔가 진전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시점을 정해둔 게 약간 좀 냄새가 나거든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아니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해상 봉쇄인데 이게 시간이 그 대략 미국 장 열리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간 요즘에는 그냥 풀로 사용하는 약간 습성이 있더라고요. 주말부터 월요일에 미국 장 열리기 전까지만 뭔가 좋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이란 해상 봉쇄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네. 봉쇄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가서는 또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이제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주말에 하이퍼리퀴드 같은 데서는 $96 정도에 이제 머물고 있었던 원유 가격이 거의 그냥 수직 상승했거든요. $100 넘게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가격 다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미국 지수라든지 시장이 또 이제 상승 압력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네. 뭐 이제 의미가 없죠. 사실 저희끼리 얘기해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다 이제 트럼프 마음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협상이 결렬됐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중국의 움직임이 사실 이 연관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제 뭐 이란에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다 석유를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해상 봉쇄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실은 중국이잖아요. 지금 이제 오가는 배가 중국을 향하는 배밖에 없기 때문에 해상 봉쇄를 했을 때 영향은 중국과 친한 나라들, 몇몇 나라들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거든요. 홍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관련한 내용이 좀 진전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 홍콩 금융관리청이죠.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이제 허가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법 제의가 들어간 지 한 2년 만에 지금 첫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란이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렇게 통행료를 받는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는다면 그거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될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됐던 게 저희 홍콩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마침 또 비슷한 타이밍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 상하이 은행 HSBC랑 그리고 앵커포인트 파이낸셜이랑 합작 회사가 있는데 뭐 스탠다드 차타드 등등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두 회사가 처음으로 취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이 우리 지난 방송에서 좀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건요. 이 홍콩이 그래도 이 중국의 우회로로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가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 첫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실제로 허가를 해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지금 이걸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사실. 아, 그러나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근데 박상희 편집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위안화로 꼭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시키게 되면 홍콩은 또 이 중국의 어떤 대외 금융 창구처럼 기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아시아권 얘기를 한 번 더 둘러보면 일본에서도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 규정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일본이 원래 자금결제법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겠다라고 이제 강요해서 이제 법안에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드디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구나. 금융상품, 전통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겠다. 라고 이제 의미부여가 된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냥 호재로 볼 거는 또 아닌 것 같은 게요.
일단 우리 몇 년 전에 유럽 연합에서도 미카라는 네. 디지털 자산 포괄 법이 나왔었잖아요. 뭐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같은 거죠. 예, 유럽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게 선제적으로 이미 유럽에서 나왔는데요. 그것도 너무 이제 규제가 기존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바로 이제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법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좀 유럽 디지털 자산 시장이 위축돼 있거든요. 그 네. 법이 이제 통과된 후에. 예, 근데 이제 이것도 2027년에 지금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보면 내용을 보면요. 거의 전통 금융기관 내부 통제를 지금 구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 1년 내에 일본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이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일본 디지털 자산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마냥 호재를 볼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도권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 편입된 건 맞으니까요. 네. 예, 물론 이제 호재를 볼 수 있지만 단기적,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홍콩은 좀 이렇게 열리는 반면 일본은 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글로벌하게도 봤을 때 굉장히 나라마다 좀 규제 방식이나 정책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네. 약간 이게 저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좀 예외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본이라는 가령 이제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국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코인을 정해줘요. 아, 한 20개, 30개 정도를 이것만 취급해?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코인 소득,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사실 막 많게는 50%까지 네, 최대 55%입니다. 그렇게 돼 있던 게 사실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긴 한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일본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좋은 변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규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일본에서는 호재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시는 지금 거네요. 이제 규제 강해 보이잖아요. 뭐 네, 한다니까.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그 전에는 정말 미친 규제였어요. 이게 규제가 네. 강화됐다기보다 오히려 좀 나아진 그쵸, 분위기인 이제 거예요. 그냥 평범해진 거예요. 평범해진 거.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렇군요. 아직까지 이제 홍콩은 좀 금융 허브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일본은 그런 느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정리하면은 일본 개인 투자자들한테 확실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상당히 피곤해지는. 네, 미리 구축을 안 하면은 좀 피곤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하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재미있게 생각이 됐던 게 지난주에 신한카드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 개념 검증을 했다는 그 소식을 제가 한번 네. 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투자자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저기 신한카드를 봐라. 한국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한 걸음 뒤쳐져 있다. 그러니까 네. 다 그냥 다 조금씩 아쉬운 게 있어 자기 나라에. 다른 네.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법이죠. 네, 항상. 그래서 네. 이게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건가. 네, 네, 그러네요. 네, 친구 아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제 그런 점이 어쨌든 재밌다. 네. 어쨌든 이게 디지털 자산이 지금 대중화되고 있고 약간 예전보다는 많이 양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각국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 자기네 나라에 맞는 규제를 고민하는 거고 한국도 좀 그런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래리티 법안 저희가 한 달째 거의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왔죠. 이제 부활절 휴일도 거의 끝나가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진행 상황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 미국 부활절기가 의회 휴회였죠. 네. 이제 휴회가 이제 종료되고요. 오늘 밤부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말했던 게 클래리티 법안 4월 중으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이거 통과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입법 시계가 굉장히 촉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 휴회가 종료되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사실상 다음 주까지 안 되면은 4월 이후로 밀리는 거니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번 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회 기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데이비스 섹스 백악관 과학기술 자문위,
뭐 공동의장, 그리고 신시아 러미스 뭐 공화당 상원의원 이런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 입법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되게 이 워싱턴 DC 정가에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이 이슈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소식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저녁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네요, 사실. 중요한 날이죠. 네. 중요한 날인데 이 중요한 날에 사실 또 좀 약간 이상한 뉴스가 주말 사이에 터져가지고 오늘 편집장님이 그거를 약간 밀도 있게 가져오셨는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트럼프 일가가 만든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주말 사이에 약간 말썽이 됐어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오프닝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거지만 이란 그 이제 협정 소식보다는 사실 주말에 이것 때문에 더 좀 골치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월드 리버티 요게 파이낸셜.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최대한 저와 편집장님이 네. 협업을 해가지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4월 9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지금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급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이 트럼프 일가가 공개 지지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WLFI라는 디지털 자산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체 발행한 뭐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의결권 같은 데 쓰이는 이런 코인이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말 사이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시작은요. 4월 9일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WFI 50억 개를 담보로 삼아가지고 벼랑간 삼아서 이거를 7,500만 달러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WFI 50억 개를 어떤 이제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 담보로 맡겨서 7,500만 달러치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WFI 유통량의 약 16%인 거예요. 50억 개가. 와, 엄청난 양이네요. 굉장히 큰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린 거죠. 그러면서 이거 WFI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실제로 이게 시장 공포가 확산되면서 WFI가 여기 보시는 가격처럼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동시에 이 담보를 빌린 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이 대출 금리가 수요가 굉장히 또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WFI에 대한 이 추가 급락에 대한 공포가 또 확산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슈가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시점에, 특히나 이 시점에. 일단 저게 이제 잠깐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 네.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댓글에 약간 이해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한국으로 치면 트럼프 대통령 테마주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테마주인데 이걸 담보로 맡기고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오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보로 맡긴 것만큼은 그냥 팔아버릴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를 더군다나 트럼프 일가 사람들이 50억 개, 한 7,5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판 거예요. 시장에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테마주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믿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대감을 준다. 근거 없는 기대감을 준다. 이거 트럼프랑 관련 있는 그러니까 주식인데 오르겠지, 뭐 괜찮겠지. 트럼프가 가만히 두겠어? 약간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이걸 담보로 시장에 던지고 현금을 땡겨온 약간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렇게 떨어진 거고 제가 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얘기했냐면 네. 이제 클래리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클래리티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거 이해관계자 충돌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터지면 이게 7,500만 달러는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크립토 업계에서는.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여지를 주는 행동들인데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유는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캐시 7,500만 달러 지금 땡겨서 필요하다. 다른 네. 걸 사자. 뭐 약간 이런 마인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떨어뜨렸다가
이거를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좀 있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보유자들이 저녁을 먹어요. 그러네요. 저녁 네, 식사가 저녁 예정돼 먹으러. 있어요. 네. 그래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는 약간 이게 이제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다기에는 너무 약간 그 네. 옛날 그 코인 업자들 같은 냄새가 좀 나지만 네.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WFI가 또 뭐 추가 하락을 좀 했던 게, 말씀드렸던 대로 유통량의 약 16%가 한꺼번에 풀린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또 담보로 빌린 거니까 디파이 시장에서는 이 WFI가 담보로 빌린 것 대비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청산이 됩니다. 그 물량이. 네. 그러면 전체 유통량의 16%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네. 그럼 WFI는 더 떨어질 수 있네 하면서 더 공포가 확산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에서 주말 동안 일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을 상환을 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커뮤니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미 몇 가지는 조금 일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의혹이냐면요. 일단 하나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담보로 이 삼은 그 WFI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뽑아낸 곳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돌로마이트라는 이 디지털 자산 대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코리 캐플런이라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CTO가 이 돌로마이트 회사를 창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임원이 이 자기 창립 회사에 이 담보를 맡겨가지고 WFI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뽑아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커뮤니티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고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뭐 셀프 레버리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런 네. 얘기가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네. 더 좀 심각한 거는 네. 업계에서 약간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네. 인플루언서 중에 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트론이라는 이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뭐 그렇게 크게 손상되지 않고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 사람이 진짜 기민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올라탑니다. 시류가 갈 것 같은 그 어떤 트렌드에,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나 저거 샀어 인증하고 약간 이랬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지금 저격하고 있죠. 네. 어떻게 저격하고 있죠? 그래서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WFI 공개 투자자 중에서 최대 투자자입니다. WFI에 7,500만 달러치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또 좀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게 여기 보시면은 저스틴 선의 주장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백도어 심어놨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동결. 자금 동결시켜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실제로 작년에 자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당하긴 했습니다. 네. 자기 자기 자금 전량이 지금 동결당한 상태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의해서. 그때 당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입장은 뭔가 피싱 지갑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저스틴 선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저스틴 선이 같은 시점에 그 자금 동결을 당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계속 억울함을 표출했는데 이번 또 이슈를 계기로 또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거기에 대한 해명도 좀 마뜩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이게 대놓고 트럼프가 얘기를 쓴 것 하나요? 같지 않나요? 거의 진짜 트럼프. 이거 네. 누군데 이렇게 트럼프처럼 썼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그런 말투인 걸까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사실 특히 저스틴 선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섭다.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랑 연관이 돼 있고 네. 몇 번의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됐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요건을 놓고. 뭐라고 네. 했나요?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외에도 그 이제 우리 트럼프 빈코인 TRUMP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4월 25일에 마러라고 해서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TRUMP 행사를 열거든요.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이렇게 지금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말씀 주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민코인 행사 트럼프 참석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행사 참석한다고 왜 거짓말 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공개 비판을 한 상태입니다. 이 공개 비판의 근거는요 그날 같은 날에 25일하고 같은 날에 기자하고 만찬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같은 날에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 TRUMP 행사에 오냐.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내가 또 TRUMP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그런 거 이제 행사에 트럼프가 안 온다고 해도 면책 조항이 또 걸려 있더라. 그런 거 보니까 이거 투자자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시려면 요 네. 마라라고에서 하는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하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저 민코인 트럼프를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티켓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랑 밥 한 번 먹는 게 되게 이제 좀 선망의 대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많이 삽니다, 트럼프를.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이 똑같은 행사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때 한 두 분인가 갔다가 밥이 너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역시 올려서 맞아요. 한국 분들은 밥하고 주차가 네. 제일 중요하니까.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지금 편집장님이 전해주신 이유는 제가 이제 네. 추측하기로는 어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랑 민코인 트럼프랑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된 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WFI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유통량이 이렇게 풀린 상태인데 초기 투자자들은 저기 물량의 80%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WFI가 폭락을 해도 그 초기 투자자들은 지금 대부분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거기에 비판점이 하나 있다. 네. 그 두 번째는 지금 저스틴 선이랑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랑 이렇게 막 난장판으로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개의 입장이 다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 어쨌든 알려진 투자자 중에서 저스틴 선이 지금 최대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최소한 동결에 대한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데 동결해놓고선 지금 마뜩찮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이거 저스틴 선 그래도 최대 투자자인데 네.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거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저스틴 선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마케팅의 귀재이긴 하지만 이 크립토 씬에서 그렇게 이미지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자면 네. 약간 좀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예, 어쨌든 이분에 대해가 인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집자님처럼 저거는 저스틴 선이 할 말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또 논리로 제시를 했던 게 그렇죠. 일방적으로 동결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다의 논거로 제시를 한 게 이거는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라고 네. 저스틴 선이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탈중앙화랑 네. 가장 머리가 먼 사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둘이 좀 두 개 다 조금 좀 정상적인 해명이 아닌데? 네. 라는 지금 입장이 나오면서 이거 빨리 정리가 돼야지 이 크립토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요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한국 분들도 투자 많이 하시는 종목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공유 차원에서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박상희 편집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